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안 좋지? 아니면 왜 답답하지? 왜 운이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면 올해는 운이 좋대요. 지금 운이 좀 풀릴 시기래요.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고 운이 자꾸 답답한 것 같고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왠지 풀려나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운이 안 풀릴 때에는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부정이 껴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떠한 부정이 나한테 껴있는지, 그 부정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내가 운값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문 부정인데요. 이 상문 부정이라는 거는 부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섭고 제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인데요. 여러분들 상문살, 상문주당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듯이 이 상문살, 상문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게 이 상문부정이고 상문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운이 들었는데 운을 막아설 수 있는 거, 내 운을 꺾어 놓는 거, 이 운을 꺾을 수 있는 제일 큰 힘은 상문부정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는데도 운값을 못하고 내가 뭔가 이상하게 자꾸 재수가 막힌다, 운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상가집에를 갔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 상문부정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 중에서 제일 악한 부정, 제일 강하게 나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상문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문부정은요, 이 모든 운을 다 꺾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상문부정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운을 다 꺾을 수 있는 게 이 상문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문부정이 드셨는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부정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 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들락날락하죠. 어떠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회사를 다녀. 근데 내 아랫사람으로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부정이 드는 거를 인부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장을 옮기든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뭐가 일이 안 풀려. 뭐가 이렇게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하고 무슨 일만 하면 이렇게 재수가 막히는 것 같아. 재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인부정인데요. 나하고의 맞지 않는 관계 아니면 나에게 해를 주는, 나에게 부정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정이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운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소속이 돼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위에 사람이면 뭐 아랫 사람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디 단체에 기관에 소속이 돼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부정은 내가 알고서도 참 어려운 게 사람의 부정이다. 단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잘 뽑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부정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기우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장사가
어제까지 잘 된 장사가 오늘부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고 나서부터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손님이 뚝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정,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럴 때에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을 줄 수 있는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실 때에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꼭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뽑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사람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들면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귀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 귀인이 끓고 내가 안 되려면은 나를 꼭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게 바로 인부정입니다. 그래서 내 운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부정 중에 하나가 인부정, 사람의 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토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토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어떠한 이제 집안에 물건이 잘못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물건이 뭐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탈이 난다, 동토가 난다, 동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으로 인해서 부정이 들고 있던 자리에서도 부정이 나거든요. 그런 걸 동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리에 의해서도 부정이 드는 거를 동토, 동법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토가 났을 때에도 내 운을 막을 수가 있다. 내 운이 막힐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한순식간이고요. 또 어떠한 이제 이 산소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생각난 게 산소 자리에서도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가 이 산소의 어떤 뭐 홍수나 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자연으로 인해서 돌이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에는 괜찮은데 이 잘못 굴러 들어온 돌멩이 하나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토동법은 무섭다. 나를 정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동토동법,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이 끼는 거,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흔히 또 이런 말씀 있죠. 누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요. 그 물건을 주시는 분이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나 성공을 하신 분이나 어떤 뭐 금전이 부자가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물건은 또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분이 만약에 물건을 주시는 분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집안에 우환이 많이 끓거나 어떠한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의 물건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영향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그와 흡사한 그런 부정이 껴서 되는 일이 안 되든지 금전에 이런 어떤 손실이 있든지 막힘이 있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고 시장 가면은 막 이렇게 옷도 막 그런 옷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옷도 만약에 재수가 좋았던 분의 옷을 내가 우연히 사와서 입으면서 재수가 또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옷이나 구제 물건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면, 옷이나 물건들을 보면은요, 돌아가신 분의 그런 옷들이나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대 그렇더라도 그런 물건은 중고 물건은 안 사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차라리 새 물건을 조금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건 좋으신데 구제 물건, 누가 썼던 중고 물건은 절대적으로 집안에 들이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목신동토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로 된 물건을 잘못 들여서 폐가망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각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왜 그러냐면 나무에 잘 붙어요. 뭐가 나쁜 게 나무에 잘 붙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책상이라든지 어떤 무슨 물건을 잘못 들여왔을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내 사주에 살이 끼어 있는 경우에 내 운을 막더라, 내 운이 꺾이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사람이 사주팔자라는 거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들 누구나 살을 끼고 태어납니다. 한데 그 살이 너무 나쁘게 작용하는 살이 있고 또 좋게도 작용하는 살이 있거든요. 살이라고 다 나쁘지만은 않아요.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좋게 또 이렇게 풀이되는 살들도 있고요. 그렇게 좋게 또 활용되는 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살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살들이 있냐면 이 살들이 있어서 나에게 운을 막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살의 작용이 나에게 많이 되면서 나를 꺾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일 끝자리,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간주를 한다. 이 인동살은 조상의 되물림이다. 조상님이 어떤 나쁜 업보를 행했을 경우에 그 나쁜 거를 풀고 가지 못하고 나쁜 업이 후손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후손이 일이 안 풀리고 잘 못 사는 경우가 인동살이다. 그래서 인동살은 조상의 대물림이기 때문에 나도 풀어야 되고 내 후손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38의 생일을 가지신 분들 끝자리가 138이기 때문에 11,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동살이 많은 운을 꺾어 놓더라. 가정의 풍파도 일으키고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인간관계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게 인동살이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이 인동살이 금전재물도 굉장히 막아놓고 내 운을 꺾어놓는 데는 한몫을 하는 게 이 인동살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인동살 풀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살 중에서 닭깨지라는 팥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 거를 빼앗기는 겁살. 다 내 걸 빼앗아 가죠. 이 겁살이 있으면 내 걸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뺏기는 수다. 이렇게 겁살이 이런 뺏기는 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관제 구설이나 갇히는 형국. 이런 갇히는 형국에 드는 이런 형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살들의 작용이 결국은 내 운을 막더라. 내가 대운이 들고 내가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풀리는 게 없고 나는 왜 안 풀리나요?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러신 분들은 한번 이런 거를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막히는지, 내가 왜 안 풀리는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이 들었는데 왜 나는 답답하고 운이 안 풀릴까? 이 몇 가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또 개개인마다 사주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는 개개인의 점을 잘 보셔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셨죠? 오늘은요, 제가 무수히 많은 분들의 상담을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내용은 꼭 한번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나이대의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식이 왜 잘 되는지, 우리 자식이 왜 안 되는지, 우리 자녀가 왜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지, 우리 자식은 왜 자꾸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자꾸 떨어지고 자꾸 나오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자식 걱정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젊으신 분들은 본인의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은요, 본인의 상담보다는 자녀분들, 자식분들의 상담을 거의 많이 하시죠. 아니면 남편분의 상담을 하시죠. 본인보다도. 그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 걱정, 이렇게 자녀 걱정들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런지, 왜 잘 안 되는지, 어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시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시게 되죠. 근데 임신을 하셨을 때 우리가 흔히 어른들 말씀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말에서도 부정이 따를 수가 있고, 먹는 음식 끝에도 우리가 부정이 붙을 수가 있고, 어떠한 보는 거,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더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임신한 임산부들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먹는 것도,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집안에 어떠한 상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르신이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 혹은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초상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은 흔히들 초상집에 갈 때 우리가 상문이 든다, 상갓집이다, 상갓집에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상문이 듭니다. 상문이라는 거는 부정이에요. 나쁜 부정을 뜻합니다. 근데 이 상문 부정이 어떠한 부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문 부정 끝에는 또 다른 죽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야 끝을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의 힘든 어떠한 여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상문 부정을 제일 안 좋은 부정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갓집, 혹은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 됐든, 혹은 남편이 됐든, 혹은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이제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절대로 상갓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떠한 예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떠한 그런 의리, 어떠한 그런 효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리도 효도도 어떠한 그런 모든 거에는 부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임신하신 분이 아기를 뱃속에 안고 이렇게 상갓집에 간다는 거는 이 아기는 태어나서 평생 되는 일이 없어라. 평생 운이 재수가 막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어머님들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 참 좋죠. 요즘에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전해오는 말로 인해서 혹은 어른들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은 가정에서 큰 자녀분들은 또 알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나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다.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참 다행이지 뭡니까? 정말 나쁜 건 막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떠한 임신을 할 예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들이 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상갓집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임신한 임산부 분들은 절대 상갓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는 지인이라든지 어떤 타인 우리 가족이 아닌 분들의 상갓집은 절대 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남편 혹은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나 그리고 혹은 나와 남편과의 아기 이런 거는 내가 상갓집을 안 가도 그 부정은 탑니다. 어쩔 수가 없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하고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라고 합니다. 꼭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혹은 남편이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DNA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안 가는 편이 좋다. 이런 거를 꼭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 이 상문 부정은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 상문 부정을 풀으려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금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절대로 임신하신 분들은 상갓집에를 가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가족의 누군가 돌아가셨대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돌아가셨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아기는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가도 연결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상문 부정이 들게 되지만 조금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애를 위해서 안 가는 게 좋고 방어를 하는 게 좋고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은 이 아기는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누군가 상을 당해서 이 아기를 임신했던 엄마가 상가집에를 다녀오면 상문 부정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맞게 되고 고통스러운 혹은 일이 잘 안 풀리는 어떠한 나날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는데요. 대학까지는 공부 잘했는데요. 더 살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는 그 표시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10살 때부터, 어떤 분들은 15살부터, 이렇게 20살부터,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채냐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나쁜 일을 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상문 부정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상문을 안고 태어난 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막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하신, 요즘에 너무너무 아기들이 부족하죠. 너무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기들을 안 낳으시는 추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막 눈이 막 계속 쫓아가는데요. 그렇게 귀엽게 태어나서 잘 살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떠한 부정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게 더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40에 알고 50에 알고 언젠가 나중에 살면서 알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 자식을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이, 어떤 상가집에를 갔다 와서 상문을 안고 애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상문을 벗겨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해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영상 속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 대신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